天秘密，好像花儿开在春风里，开在春风里。 네, 열심히 가사 외웠습니다. 이 노래는 천밀밀의 OST인데요. 제가 이렇게 빨간색 옷을 입은 것도 그리고 천밀밀의 OST를 부른 것도 오늘 윤재의 초이스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장 윤재의 초이스는 중국 소비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뿐만이 아닙니다. 오늘은 중국과 관련된 테마로 묶였던 종목들이 오랜만에 반등 시세를 확실히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주식 시세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체크할 포인트는요. 오늘 중국에서 PMI 지수가 3개월 만에 다시 한번 경기 축소 국면에 들어갔다라는 내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중국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테마들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먼저 카지노주 오랜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롯데 관광개발 살펴보시면 8%대 급등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GKL, 토비스, 파라다이스, 강원랜드까지 이렇게 오랜만에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데 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한 2주 전쯤인가 실적에 대한 이야기도 잘 나왔기 때문에 오늘 유독 강한 시세를 보여줬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강원랜드 0.34%의 강세로 거래를 마쳤지만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MSCI 편출 종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유의가 필요하다라는 내용까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테마도 함께 살펴볼까요? 네, 카지노뿐만이 아니라 여행 관련된 종목들도 오랜만에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롯데 관광개발 역시나 여행 관련된 종목으로 묶이기 때문에 8%대 급등 역시나 확인이 되고 있고요. 하나투어, 레드캡투어, 참 좋은 여행과 노랑풍선까지 오늘 여행주도 좋습니다. 다음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주 오랜만에 반등이 세게 나오고 있죠. LCC뿐만이 아니라 큰 대형주들도 강세가 나타나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까지 급등세 나타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주뿐만이 아니라 이번에는 의류 섹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국 소비 섹터 중에서도 의류주에서 관심이 많으신 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JS 코퍼레이션이 오늘 상한가에 터치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윗꼬리는 달리면서 결국에 20% 급등으로 거래를 마치긴 했습니다만 JS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갭이라는 회사와 연관이 있습니다.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할 텐데 JS 코퍼레이션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호실적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오늘 급등세를 탔는데요. 갭 같은 경우가 오늘 JS 코퍼레이션의 주식 주가 상승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갭이 엄청난 호실적을 발표를 했죠. 그런데 JS 코퍼레이션의 매출 비중을 한번 살펴본다면 의류 부분에서 갭이 차지하는 비중이 48%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실적에 영향을 끼쳤다는 점 체크를 하시고요. 갭 관련된 종목들 한세실업도 있지만 그중에서도 역시나 JS 코퍼레이션이 대장주로 묶이고 있고요. C사이트와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도 갭을 고객사로 두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테마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장품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이틀 전에도 화장품주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린 바 있는데요. 한한령 해제뿐만이 아니라 미국 쪽, 유럽 쪽까지의 확장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화장품주에 대해서는 오늘도 목표가, 상향 레포트들이 다수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강했던 종목들이 아니라 세화 PNC나 아이큐어 같은 종목들이 반등세가 확실히 나와주고 있는데요. 세화 PNC 30% 상한가 꽉 채우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아이큐어도 28%대 급등세, 뷰티스킨과 코디, 한국폴마까지 이렇게 급등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들 어떻게 보시는지 잠시 뒤 김덕표 대표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김덕표 대표의 초이스는 어떤 종목인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종목 상담까지 이어지니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초이스 채널 고정!
위한 당신의 초이스. 저는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도와드릴 이윤주입니다. 제가 노래를 부르고 또 브리핑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발음이 꼬여서 김덕표 대표님이라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김덕표 대표님이라고 한다면 덕표 해야죠 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덕표 대표님의 의견은 어쩐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님과 이 시간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름 바꾸실 의향은 없으신 거죠? 뭐 덕후 아닌 게 어디입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제가 중국 소비주를 들고 왔는데 대표님의 초이스랑 오늘 제 초이스된 종목이랑 좀 픽이 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중국 소비주에 대해서 대표님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일단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부양을 위해서 이제 이번에 막대한 어마어마한 초대형 물량의 자금을 지금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중국 시장에서는 이번 이제 하반기, 즉 우리가 이제 2분기, 3분기 때 이제 실적 반등을 노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중국 정부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GDP를 이제 5%대 이상으로 좀 회복하는 것인데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이번에 IMF 부총재가 이제 중국에서 이제 컨벤션을 하면서 이제 실제로 발표를 하면서 중국의 경제 발전 가능성들, 그러니까 올해 이제 중국의 GDP는 약 5%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원래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해서 사실은 뭐 최근에 굉장히 연내 성장률을 좀 이제 하향 조정을 많이 했던 이제 금융사들, 특히나 뭐 골드만삭스라든가 아니면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도 4%대에서 지금 5%대로 지금 회복시켰다라는 거는 아마 이제 2분기, 3분기 때 있어서의 이제 탄력성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경제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나온다라고 한다. GDP가 성장한다는 거는 소비가 활성화된다라는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한세실험, 우리가 뭐 더네이처홀딩스 이렇게 뭐 해외 지금 진출해 있는 뭐 의류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화장품, 여기 더불어서 뭐 여행주들 관련 기업들이 좀 많이 급등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이제 중국 시장이 그럼 다시 이제 부양이 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이 타격을 받는 기업들도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어떻게 보면 철강이죠. 지금 철강 섹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이제 중국의 저가 철강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일본도 지금 저가 제품으로 지금 승부수를 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컨센서스가 조금 조정될 수는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전기차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진핑 주석이 지금 유럽에도 방문을 했었고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정상회담을 진행을 한 바 있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이제 저가 제품들에 대한 생산력으로 지금 미국이나 유럽은 계속 이제 관세 부과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수출 자체는 계속 지속적으로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중국 경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오늘 또 중국 경기에 대해서 많은 레포트들이 쏟아졌더라고요. 그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건 부동산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 두 가지 VS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PMI랑 또 지금 오늘의 주가 흐름은 좀 뭔가 연관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거든요. PMI 지수 발표된 걸 보면은 다시 한번 중국 경기가 꺾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었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이제 단기적인 정책이죠. 그러니까 항상 이제 중국 정부가 했던 방식은 정부가 이제 채권을 발행하고 국채를 발행해서 이제 자금 유동을 하고 그러면 이제 자금 융통이 된 걸 가지고 경기 부양을 하는 효과인데 이게 이제 언제까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카드 돌려받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계속 나가고 있고 지금 앞으로 정부가 담당해야 될 부채 규모는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언제까지 유효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면 결국 이제 지금 중국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원인은 또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미국도 어마어마한 부채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LPR 금리는 동결을 하더라도 이제 정책 자금을 계속 발행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때문에 이제 IMF 부총재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1분기 경제 성장률, GDP 성장률이 이제 5.3%였다는 거를 이제 감안을 해서 오히려 지금 하반기로 갈수록 점점 이제 둔화가 될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건데 결국 이제 이 경제 성장률을 계속 지속을 하기 위해서는 뭐 PMI 지수와 같은 제조업 지수가 이제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뭐 고용 안정이라든가 실질적인 사업에 대한 수출 부분들이 활성화된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부동산 정책에서만 계속 이렇게 이목을 받아서 이제 부양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뭐 제조업 쪽에 대해서 이제 다시 이제 부활이 일어나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중국에서는 외국인 투자가 계속 급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자금이 어디로 많이 갔냐면은 이제 유럽과 그리고 뭐 인도네시아도 많이 빠져나갔고요. 특히 이제 멕시코, 브라질, 그러니까 라틴 아메리카 쪽에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GDP가 지금 14위에서 지금 추락을 했죠. 네. 지금 14위 국가가 누구냐면은 멕시코입니다.
GDP 성장률, GDP가 어떻게 멕시코보다 뒤떨어질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지금 외국인 투자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멕시코 시장입니다. 왜냐? 멕시코는 미국이랑 바로 접경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직접적인 제품 판매가 안 되니까 어떤 식으로 하느냐? 멕시코를 들어가서 우회 판매를 합니다. 네. 우회 수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수혜를 받는 이제 어떻게 보면 통로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 멕시코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고려를 했을 때 중국이 아마 이 라틴 지역에 대한 투자를 부분을 더 강화를 하지 않을까 이 부분도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중국 경기에 대해서 하반기에 더 한 번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부정적인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사실 오늘 제가 초이스를 한 픽 종목들이 중국이랑 연관성이 많은 종목이긴 합니다만 요새 또 트렌드는 미국 경제랑 이 모든 종목들이 또 엮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의류 관련된 종목들도 보통은 중국 섹터랑 더 많이 엮이는데 오늘 갭이랑의 연관성이 확실히 있었었고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중국 경기보다는 이제 미국향 그리고 유럽향에 대한 이야기가 더 나오고 있는 만큼 조금은 중국과는 좀 떨어져서 봐야 된다라는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오늘 시장 상황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막판에 거래 대금이 막 쏠렸던 테마들이 있습니다. 테마라고 보기에는 시장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솔솔 불러오고 있는 그룹주인데 에코프로 그룹주 한번 살펴주시죠. 일단 에코프로가 왜 갑자기 반등이 나왔느냐.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가격에 대한 프리미엄이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2차 전지주를 투자를 할 때는 항상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지금 시장의 캐즘 현상이 확산이 되어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중국의 저가 제품에 대해서도 견제를 지금 가하고 있는 각국의 위치는 있지만은 관세를 부과했다고 해서 수출이 안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히 중국도 여기에 대해서 전략적인 움직임들을 취하기 때문에 각국에서는 조심스러운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고요. 그럼 여기에 이제 에코프로라든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 기업들을 비롯해서 뭐 포스코 퓨처, 포스코 홀딩스, 뭐 많은 SKC 이런 기업들이 지금 이제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는 원인은 일단 두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일단 가격 메리트는 있다. 이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다 공감을 하지만 지금이 저점이다라고 확신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벤트가 중요한데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6월에 이제 점점 이제 이벤트가 계속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당장 지금 독일의 메넨에서 열리는 이제 인터배터리 데이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킨텍스에서 열리는 세계 배터리 및 인프라 충전 엑스포가 또 열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여기에서 좀 기대 매수로 좀 반발 매수가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대신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일단 각 배터리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혹은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 지금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 특히 이제 2차 전지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시종 잔고가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액면 분할을 한 이후에 당연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주가를 이제 편승을 하기 시작했는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이제 지난주인가요? 그 전주인가요? 이때 이제 보호예수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2대 주주도 물량을 엄청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보호예수가 풀렸다라고 해서 무조건 블록들이 나온다거나 대량 매도가 나온다라고 보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자, 원인은 간단합니다. 지금 이 섹터, 이 기업이 하는 일의 섹터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이 기업의 주가가 비싸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대부분 이제 보호예수가 해제가 됐을 때 나오는 거는 차익 매물, 즉 우리가 뭐 자사주라든가 아니면 뭐 갖고 있던 물량들에 대해서는 저가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팔아도 이득이다라고 판단하는 주체들이 있으니 매도를 하겠지만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지금 캐즘 현상 계속 강화되니까 이대 주주가 뭐 2% 가까이, 1% 가까이 매도 물량을 냈다. 이 부분들은 지금 시장이 아직 불안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 에코프로나 뭐 이런 이제 관련 2차 전지주들은 우리가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 심리에 대한 반등은 한 번 정도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다. 다만 우리가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이 반등 시기가 됐을 때 무조건 이제 이게 앞으로 몇 원상 갈 거야 이렇게 공격적으로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이 DDA를 체크하시면서 조금 스윙 매매를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 막판에 정말 거래 대금이 쏠리게 되면서 특히나 에코프로가 거의 4% 가까이 끌어올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에코프로 4.77%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엔캠도 역시나 6%대 반등이 시원하게 나오면서 2차 전지 쪽으로 다시 한번 봐도 되는 건지 이 질문을 드렸더니 아무래도 저점 확신은 어렵다. 그렇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덕호 대표님의 초이스 두 가지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띄워주시죠.
네, 오늘 핫한 종목 들고 오셨네요. AP위성 그리고 한세실업입니다.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전에도 살펴봤던 종목인데 패션 쪽으로 고객사를 갭을 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AP위성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이 이제 달 탐사를 하겠다, 태극기를 꽂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도 화려한 시세를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이 중에서 어떤 초이스를 해주실지 궁금한데 오늘의 픽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은 AP위성을 좀 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굉장히 좀 좋아하는 기업이고 네. 특히나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잘 잊고 계셨던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OEM 기업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브랜드사들의 제품을 이제 대신 이제 제조를 해주다 보니까 고객사들 실적이 좋다라는 말은 그만큼 한세실업의 제품들이 잘 생산되고 그쵸. 잘 팔려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미국 고객사 갭도 마찬가지고요. 뭐 갭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한세실업이 실질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 게 이제 베트남 공장들 여기가 이제 좀 핵심인데 과거에 이제 2020년도 때로 좀 돌아가 보면 이때 당시가 팬데믹이었고 이 팬데믹 당시에 이 한세실업이 어떤 행동을 취했냐면은 어차피 공장 지금 가동 안 된다. 그러니 스마트 팩토리 전환을 빠르게 하자라고 이제 판단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여기에 공격적으로 이제 자금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이전부터 계속 이제 스마트 팩토리 라인을 계속 증설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옷을 제조할 때 8명분의 이제 인력이 필요한 거를 1명분으로 줄이는 라인들도 지금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시장에서 논란이 되는 게 제조업종들 힘들다고 하는 게 물론 원자재 급등도 있습니다. 근데 원자재 급등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여기에 대한 인건비 부담이었겠죠. 이 부분들을 많이 좁혀나갔기 때문에 이 한세실업은 조금 주가가 조정됐을 때 또 다시 한번 눈여겨보기에는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일단 1분기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해서 6%가 상승했습니다. 의류업계가 이제 마진을 만기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납품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계약을 계속 이제 상산한다는 거는 네. 결국 결국 캐파 증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계속 관심 보셔야 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세실업부터 살펴봤는데 이제 AP위성 쪽도 궁금해집니다. 사실 AP위성뿐만이 아니라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 오늘 장 초반에 시세가 엄청났어요. 그런데 윗꼬리가 너무 많이 좀 빼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요새 시장의 트렌드인가 싶기도 한 게 전일정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간 종목들 갭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다가 결국에는 오후장에 다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AP위성도 좀 비슷한 흐름이었던 것 같은데 AP위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AP위성이 오늘 이제 좀 상승을 했던 거는 굳이 올라갈 이유는 없었는데 올라갔다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지금도 AP위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원인은 일단 이제 우주항공청 개청을 이제 얼마 전에 했죠. 27일 날 이제 개청을 했는데 일단 상황은 어떠냐? 개청만 된 상황입니다. 네. 총원이 이제 제가 알기로 293명의 정원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충원된 건 약 100명에서 110명 정도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인력을 계속 이제 동원을 하고 증원을 하겠다라는 건데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이 우주항공청이 한국판 나사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공무원들만 다 득실거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임기제 공무원들이 대폭 많이 채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실제로 뭐 뉴스에서는 뭐 정규직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고용을 보장해달라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대신 이분들에 대해서 또 좋은 것들이 어떤 혜택이냐면 일단 임금 증액이 많고요. 주식 백지 신탁이 또 뭐 예외적으로 제한적으로 또 적용되고요. 더불어서 겸직도 허용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 우주 항공 산업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느냐? 전통적이었던 공무원 조직, 그러니까 뭐 레드 테이프에 묶여서 관료제로 가서 네. 뭘 행정 처리를 해야 되고 이런 답답한 형태가 아니라 기업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채널들을 더 최대한 확보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오늘 발표가 됐던 이 광개토 프로젝트는 네. 사실 좀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주가 띄우기처럼밖에 안 보입니다. 이미 100조를 투입하겠다 이런 내용들은 이제 자금을 얼마나 들어가냐 이 부분들에서 조금 공식적으로 나온 부분은 있기 때문에 기대감의 상승은 했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우주 산업에 대해서 전 세계 점유율은 몇 %냐? 1%밖에 안 됩니다. 2045년까지 점유율을 10%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광개토 프로젝트라는 걸 공개는 한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될 거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매출 부분을 잡을 때 그러면 지금 위성 쪽과 우주항공 쪽은 어떻게 되느냐? 항공 쪽 산업이 있고요. 우주 산업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주 산업이 항공 산업보다 좀 더 낮습니다. 매출률이.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2023년 기준 했을 때 우주 산업은 2조 9,500억 그리고 항공 산업이 6조 3,000억입니다. 그러니까 합쳐봐야 10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달성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항공 쪽이 조금 더 견고하게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기대감이 좀 그만큼 높다 보니까 위성주이 좀 오르지 않았나 판단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AP위성에 대한 매력은 뭐냐?
AP 위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신 단말기 쪽에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성 탑재 컴퓨터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강화될 거라고 보는 원인은 일단 군집 위성 이슈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1호 군집 위성을 발사를 했는데 이 군집 위성이라는 거는 결국은 여러 대의 위성을 한 번에 발사를 한다는 얘기겠죠. 결국 이제 이 시스템이 완비가 된다는 거는 어떤 거냐? 결국 저궤도 그리고 중궤도 위성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법안에서 지금 국회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저궤도 중궤도를 활용을 한 뭐 6G라든가 이후에 있는 통신 설비들, 네트워크, 지형 정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연계가 될 수 있는 게 크기 때문에 조금 더 보셔야 될 거라고 판단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투라야, 즉 우리가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이 통신 기업인 투라야 향해 이제 매출을 계속 이제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AP 위성은 이미 중동 지역에 대해서의 고객사를 확실하게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최근에 중동 지역에 대해서도 투자를 활성화해야 된다. 중동 지역 투자하는 기업이 어떤 게 있냐라고 했을 때 이런 AP 위성 같은 기업들은 뭐 오늘처럼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좀 조정은 나왔지만은 꾸준하게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AP 위성뿐만이 아니라 광개토 프로젝트죠. 이쪽과 연관이 되어 있는 우주항공 섹터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조금 전에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는 주가 조정이 나왔을 때 들어가 봄직하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궁금합니다. 두 가지 종목 중에서 매력도를 저는 지금 들으면서 더 헷갈린 게 둘 다 좋아 보여요. 사실 이제 둘 다 좋은 기업입니다. 근데 네. 이제 주가적인 부분, 매매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한세실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류주들이고 이렇게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매기가 잘 오질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 변동이 좀 적은 편에 좀 속하기 때문에 좀 내가 안정적으로 내가 투자를 하겠다. 조금 뭐 변동은 수익성은 좀 좋지만 변동이 좀 적은 종목으로 접근하겠다면 한세실업을 좀 추천을 드리겠고요. 오히려 나는 좀 변동폭이 좀 크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의 성장성들을 좀 주목을 한다고 했을 때는 AP성을 좀 더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만 드리자면 사실 우주항공 섹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는 없는데 예전에 갖고 있었거든요. 그때를 생각을 해본다면 이벤트 직전에 크게 올랐다가 이벤트 실패하게 되면 쭉 빠지고 이벤트 직전에 다시 올랐다가 쭉 빠지고 이걸 워낙 계속해서 반복을 했기 때문에 그 역사를 한번 살펴볼 때 지금 뭐 우주항공청 개청 이후에는 산업 자체가 확산이 될 거라서 이제는 테마로 보면 안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좀 위험한 그런 변동성이 역시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대표님? 자, 그러면 배터리는 어떤가요? 배터리도 역시나 기대감으로 좀 움직이죠. 자, 배터리도 네. 마찬가지고요. AI도 마찬가지고, 챗봇도 마찬가지고, 모든 섹터가 그렇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주가가 올라갈 때는 기대감이 부각이 됐을 때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항상 어떤 종목을 투자를 할 때 거래량이 평소에 얼마나 됐는가, 지금 거래량이 많이 올라왔다면 어떤 형태로 지금 매매가 되고 있는가, 주된 주체가 누군가, 수급이 누군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어떤 섹터든 사실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여기에서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는 이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많은 매물들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거래량들이 굉장히 많아졌을 때는 어떤 식으로 투자하냐는 투자자분들의 체력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주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또 이제 고고도 미사일 체계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뭐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한국에서 또 이제 지대지 미사일 이런 여러 가지들 지금 이슈가 있기 때문에 방산 쪽까지도 엮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방산 시장으로서의 어떤 우주항공 개념을 보시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이 위성과 통신 쪽 부분에서도 네. 봤을 때는 주목할 만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덕호 대표님의 초이스된 종목은 AP 위성이었습니다. 화면으로 띄워주시죠.
이제 실시간 종목 진단 타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02-325-8200번으로 전화벨 울려주시면 좋습니다. 종목명, 비중, 단가 알려주시고요. 친절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 뿐만이 아니라 신규 매수해도 될까요? 이런 질문도 받고 있으니까 전화벨 많이 울려주시고요. 그리고 간편하게 채팅창을 통해서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상담 내용 많이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가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유튜브에서 채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선제이님의 종목이고요. 안녕하세요. 파미셀 11,510원 13% 추가 매수해야 될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는데요. 이 종목이 지금 현재 구간에 거의 7,000원대가 최고가, 최근의 최고가였고 5,000원대에서 거의 대부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거의 반 정도 내려온 상황인데 파미셀 지금 너무 많이 좀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추매를 해야 될까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의견이 어떻게 되실까요? 일단 추매를 하셨을 때를 감안을 하더라도 그러면 앞으로 이제 파미셀에 대한 실적 부분들이 빠르게 턴어라운드가 돼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일단 1분기 실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일단 단기 손실이 좀 있죠. 그러니까 단기 손실이 좀 있는 상황이고 뭐 매출은 이제 그래도 110억 정도 달성을 한 상황인데 일단 한 번 정도는 매수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조심스러운 것이 지금 파미셀 관련해서 뭐 리판 자산운용사로부터 경영권 분쟁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어떻게 해석이 될지를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뭐 지금 경영권 분쟁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면은 사실상 주가는 좀 단기적으로 급등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이제 내가 좀 세일즈를 빠르게 할 수 있다 이러면은 뭐 내 매도를 좀 빠르게 할 수 있다 이러면은 좀 나을 수는 있는데 그게 아니면은 좀 힘들 수 있죠. 오히려 보유하는 게 좀 부담일 수는 있는데 일단 매수하셨던 주가가 11,510원. 그러니까 이 주가면은 작년 정도에 재작년 정도 한번 매수를 하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시기가 약 2년 정도 되셨는데 2년 동안에 지금 파미셀에 대한 기대 가치가 이 줄기세포 이제 관련돼서 지금 계속 보도가 안 나오면은 조금 조정은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구간에서는 뭐 저는 일단 임상 1상은 이제 종료가 된 상황이고 동종 줄기세포 치료제가 임상 1상이 종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반등을 올해 한번 기다려 보는 게 어떨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이 13% 안에 내가 지금 대출을 해서 무리하게 지금 내가 이 종목을 계속 유지한다 이렇게 되신다면은 저는 일단 3% 정도는 매도를 하시고 10% 정도를 일단 가지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순자산을 내가 지금 운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일단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잡으셔서 5,500원을 이하로 이제 다시 한번 깨지기 때 이때 여부가 중요합니다. 5,500원을 깨질 때 이게 시장의 조정으로 나오는 건지 아니면은 이 기업에 대해서 악재성 보도가 나오는 건지 주목하시는데 만약 시장 조정이라면은 한 번 정도만 더 유보를 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때는 5,000원 선까지는 좀 더 후퇴를 해보면서 손절가를 좀 낮춰보시되 그게 아니라면은 저는 일단 연내 목표에서 일단 7,000원 선 회복 여부를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좀 목표가는 좀 제가 좀 상당히 보수적으로 드렸는데 이 7,000원 돌파를 할 당시에 이슈가 이제 경영권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외부적 요소인지 아니면은 이 치료제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일단 실적 기반의 기대감들로 상승하는 건지 부분을 좀 추정을 하셔야 되고요. 일단 7,000원을 돌파를 하기 시작했을 때 만약에 이 치료제 관련된 부분들에서 이슈가 계속 나온다. 그러면은 일단 여기서는 한 3% 정도 다시 한번 매도하시고 나머지 이제 만약에 10%나 혹은 이제 뭐 7% 정도 가지고 계신 상황에서 조금 더 운용을 기다려 보셔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당장 일단 주가 부분을 좀 봤을 때는 연초 대비했을 때 좀 조정은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주가 변동에 큰 변화는 없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행스럽게도 이제 HLB를 비롯해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많은 바이오주들이 지금 증시가 변동을 하고 있을 때 방어주 역할을 상대적으로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시점은 한 번 정도 바이오주들을 좀 공략을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먼저 손절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입니다. 5,000원에서 5,500원 정도 구간으로 잡아주셨고요. 그리고 중요한 구간은 바로 7,000원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7,000원을 회복하게 될지 이 부분을 좀 판단을 깊게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간의 비중이 13% 정도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자금 여력이 조금 타이트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3% 정도는 손절하시는 방향으로 생각하시는 것도 좋다라는 의견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뭐 인탑스부터 시작해서 비올 계속해서 질문 주고 계십니다. 덕호
호영 종목 상담하는 거 와이프분께서 듣고 고막낭친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만큼 목소리가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로 다음 종목도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절파고TV 저희 애청자분 중에 한 분이신데 한국전력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00원 비중은 5%. 장기로 들고 갈 거면 추매를 지금 해야 되는데 추매할까요? 아니면 반등 시에 약수익을 내고 나올까요? 라고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19,700원 구간이면 지금 약간의 좀 손실이 나고 있는 구간인데 손절하기에는 좀 어렵고 좀 추매를 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좀 읽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일단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연초보다 이제 기대감이 계속 높아지는 것도 이제 결국은 전력에 대한 이제 요금을 이제 인상하냐 여부가 굉장히 관건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아니면 사실상 지금 시점에서는 큰 변동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전력 쪽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한국전력보다는 이제 원전 쪽을 직접적으로 취급을 하는 뭐 한전 KPS나 뭐 한전기술 이런 기업들이 좀 변동 가능성 높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지금 한국전력의 지금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사실은 뭐 배임도 있었고, 뭐 업무방해 뭐 여러 가지 이런 영향들이 좀 있는데, 심지어 이제 지금 직원들 이제 퇴직금까지 건들겠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한전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 직원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도와달라고 지금 회사가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제 운영이 돼야 되지 못하니까 이제 인력 감축 대신에 결정을 한 방안이 이 방향이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일단 이게 기업의 입장으로 봤을 때, 기업에 투자한다는 입장으로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거다. 저는 오히려 한국전력을 굳이 지금 매수를 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일단 지금 매수 금액이 그래도 19,700원이시네요. 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를 꼭 내가 이 한국전력으로만 장기 매수를 해서 간다라고 하면은 정말 장기로 가셔야 될 겁니다. 저는 이제 정말로 이 한국전력이 만약에 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하시면은 정말 장기 투자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방어주 역할로 가든 아니면은 내가 이거를 잠깐 넣어놨다가 아니면 뭐 이제 배당용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든 이렇게 보신다면은 긍정적이라고 볼 것 같은데, 일단 주가를 뭐 이전에 올해 이제 고점을 달성했던 25,000원 선을 상반기, 그러니까 더 되겠습니다. 두 개 분기 내에서 이제 단기 돌파 가능하느냐라는 부분은 조금 아직까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가는 조금 보수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22,000원 선, 여기를 일단 1차 지지로 한번 먼저 접근해 보신다면은 보유 의견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요.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저는 추가 매수보다는 차라리 약수익 쪽을 좀 내시면서 비중을 줄이시고 다른 전력기기 쪽을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 한국전력이 요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도 결국에는 전력 섹터 강세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점부터 먼저 포문을 열어주셨는데 25,000원 부근 약수익을 내면서 조금 빠져나오시기를 우선은 권해주셨습니다. 장기 쪽으로 간다면 정말 길게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S택도 SNS택도 올라오고 있고요. LG전자 매수 이야기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관심이 많은 섹터죠. 비올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 4월 달에 12,000원까지 터치가 나왔다가 조정받은 이후에 다시 한번 그 구간까지 노려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종목인데요. 비올의 지금 현재 구간의 평단가는 유튜브 영상님께서 11,900원 그리고 20% 비중 들고 계십니다. 비올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대표님? 일단 뭐 K뷰티의 힘은 여전히 저력을 많이 믿고 있고요. 뭐 미용기기, 뷰티기기들까지도 포함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일단 기기가 팔렸다. 그럼 거기에 연결되는 이제 카트리지들 그리고 관련돼 있는 제품들이 연결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실적은 탄력을 좀 받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비올을 비롯해서 이제 많은 종목들을 접근하실 때 유념하셔야 될 거는 지금 K뷰티가 이렇게 갑자기 반짝하고 상승한 게 불과 3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실상 K뷰티 잘할 거다라고 기대는 있었는데 뭐 유커들이 돌아온다 이 이슈는 있었는데 실제 이제 실적 발표한 이후부터 이제 주가 움직임들이 좀 향방을 좀 많이 달라지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접근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또 신용장부를 좀 많이 의존을 했습니다. 자, 투자를 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이 종목이 잘 간다라고 했을 때 그럼 가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자, 비올 같은 경우는 당연히 매출 성장을 계속 이제 꾸준하게 높여 나왔고 여기에 이제 중국에서 판매 허가가 나오면서 이제 특허 소송 합의금까지 받으니까 당연히 4월에 좀 이렇게 급등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날입니다. 이날 이제 중국 판매 허가 나오면서 소송 합의금까지 받으면서 이제 실적이 좋을 거다 이 기대감들이 계속 이제 보도가 됐었는데,
있는데 저는 일단 비올은 목표가를 조금 더 상향을 해봐도 좋을 것 같지만 단기적인 매물이 좀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 이제 차트를 좀 보시면은 신용잔고가 그래도 이제 신용융자가 신규 융자가 좀 많이 늘어나는 구간들이 바로 이때, 그러니까 3월 중순부터 해서 이제 1분기 내에 유커가 100만 명을 돌파할 것이냐 말 것이냐 네. 여기에 이제 기대감이 나오면서 좀 많은 종목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접근을 하실 때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건 지금 신용융자가 지금 얼마나 있고 이 규모가 지금 줄고 있는지 네. 아니면은 오히려 계속 늘어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증시가 지금 굉장히 많이 눌려 있었고 2차 전지도 많이 조정받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 보유하신 분들 입장이면은 더 이상 내가 내 순자산으로 안 되겠다. 대출이라도 받아야겠다. 아니면은 융자를 해서 내가 어떻게든 활용을 해야겠다.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결국 이제 이 주가가 단기간에 상승을 하지 못한다면은 이제 반대 매매가 나온다든가 혹은 이제 조정이 계속 나오겠죠. 그러면 이런 시점에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들이 좋은 기업을 샀는데도 불구하고 지쳐서 내가 나중에는 또 팔고 나가게 되는 이런 양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일단 신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 비중을 좀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일단 비올 자체는 이제 투자는 긍정적이기 때문에 일단 매수하셨던 11,900원까지는 올해 안에서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3분기, 2분기, 3분기 때, 즉 우리가 파리 올림픽, 파리 패럴림픽 때는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 좀 들어오는 관광객 수가 좀 일시적으로 조정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성장 속도가 조금 둔화될 수는 있습니다. 대신에 성장세 자체는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요. 일단 1차 목표가는 13,000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비올 긍정적으로 보십니다. 올해 안에 손실 없이 수익 보면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점 짚어주셨고요. 1차 목표가로 13,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미용기기 섹터에 관심이 많아서 비올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신용융자 잔액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조언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오위즈도 올라와 있고요.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금요일에 대한 이야기들도 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금요일 이 시간에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다행이고요. 감사드리고요.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김정희님의 종목이고요. 인탑스 29,000원 10%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29,000원이 깨지면 손절하라고 했는데 손절을 못했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로봇 관련된 종목들 그래서 요새 반등 나오고 있는 일부 종목들이 있는데 인탑스 같은 경우에는 유독 크게 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최저점을 경신을 한 종목이라서 더욱더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29,000원 구간에 놓치셨고 현재 구간에 23,000원 까지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일단 이제 손절 타이밍을 좀 놓치신 건 좀 네. 안타까운데 일단 이거는 결단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로봇주들이 이제 당연히 테마가 지금 부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당장 6월 달만 하더라도 지금 이벤트가 2차 전지와 그리고 반도체 쪽 AI 부분에서 좀 확대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조금 지금 시점에서는 주가적인 밸류에이션이나 프리미엄은 조금 많이 낮아졌지만 오히려 여기에 대한 부담은 좀 적어졌다고 보고 있고요. 대신 좀 조심스러운 거는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신용융자가 튄 날이 바로 이 날이죠. 그러니까 이제 1월 연초부터 해서 이제 보핏에 시제품 납품했다. 네. 이 이슈 때문에 이제 좀 주가가 올랐는데 이때 갖고 계신 분들이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이제 내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2차 전지 많이 싸졌네? 지금 사봐야지? 했다가 또 2차 전지 또 조정되고 이런 영향들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여전히 지금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한 종목은 지금 사실 좀 빚이 좀 많다. 이 종목에 대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의 빚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인탑스를 지금 비중을 10%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5% 정도는 매도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진단드렸던 것처럼 기술적인 부분에서 29,000원 아마 제가 그때 얘기를 드렸던 것 네. 같은데 이 구간이 만약에 깨졌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 5%를 매도하셔서 현금을 확보하신 다음 이 5%를 다른 섹터에 한번 투자를 해볼 것 같습니다. 로봇주가 어차피 반등을 한다고 하면 인탑스도 단기적으로는 약 10% 정도까지는 이제 회복을 하지 않을까라고 네. 본다고 했을 때 25,000원 선까지에서 26,000원까지는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오히려 이제 테마 언급이 없는데도 그래도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일단 지금 너무 무리하게 전량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일단 저는 5% 정도 매도를 하셔서 이 비중을 차라리 다른 섹터에 한번 운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기회에 대한 단기적 매매를 그쵸. 해보시자로 네.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기회비용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로봇 테마 자체가 시장의 관심에서 조금 소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인탑스는 더욱더 좀 소외가 되어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 29,000원 손절 라인을 놓치셨고 26,000원 구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대응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이번 주 내내 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이 질문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하루에 한 번씩. 유튜브에서 캔들님의 종목이고요. LG전자 매수문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LG전자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이슈로 이제 접근을 하시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이거를 가전 쪽으로 보면서 실적을 잡을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냉난방 공조 시스템 쪽으로 보고 접근을 할 것이냐,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일전에도 LG전자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나왔을 때 가전 쪽을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LG전자에 대한 부분에 실질적인 가전 매출에 대한 순환 주기가 지금 훨씬 길어졌기 때문에 부정적이다. 오히려 뭐 렌탈 형태를 한다던가 이사를 가더라도 뭐 이렇게 저렴하게 하는 1인 가구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뭐 코웨이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원인은 결국은 이제 냉난방 공조 시스템, 특히 이제 데이터 센터향 매출이 이제 늘어날 것이다라고 얘기 나온 거죠. 물론 전년 대비했을 때 이 냉난방 공조 시스템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많이 탄력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마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계속 커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기대가 커지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냉각시킬 때 원리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컴퓨터 팬도 쿨러도 뭐 공냉식이 있고 순냉식이 있죠. 그쵸. 자, 순냉식 같은 경우는 액침 냉각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공냉식은 지금 우리가 돌아가고 있는 이 에어컨 공조 시스템을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어놓으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담이 됩니다. 자, 지금 현실적으로 바로 적용을 할 수 있는 거는 에어컨 틀어서 지금 열을 식혀놓겠다라는 개념인 건데, 자, 그러면 에어컨 틀 때는 전력 안 듭니까? 들죠. 그럼 그 에어컨 틀 때 들어가는 열은 또 누가 식혀줍니까? 오. 그럼 여기에서 전력량들에 대해서 요금이 만약에 영향을 받는다면은 당연히 부담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테마입니다. 자, 그래서 LG전자가 급등한 원인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네. 지금 가장 큰 모든 시장의 초점은 이 AI 반도체 쪽에 집중이 되어 있다. 그래서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유저들이 많아진다. 이용자들이 많아진다는 거고요. 그럼 이 이용자들에 대한 벽을 낮추기 위해서 당연히 우리가 언어형, 대화가 소통이 가능한 챗봇 형태가 먼저 주가가 갔던 겁니다. 네. 이후에 그러면 이 생성형 AI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데이터 전송이 너무 많고 처리해야 될 데이터량이 너무 방대이다 보니까 GPU 시장이 부각이 된 거고요. 그럼 여기에 이제 HBM 시장이 또 따라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이 HBM 시장이 계속 부각이 되는 원인은 결국 다 똑같이 생성형 AI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촉정이 돼 있는데, 가장 빨리 지금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조 부분이다 보니까 반도체. 그럼 실제로 이게 건설 부분을 갖는 데이터 센터인데, 당장 데이터 센터에서 열을 빨리 식히는 방법이 아직까지는 공냉식이기 때문에 LG전자가 급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만약에 지금 이 LG전자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셨을 때, 내가 가전 쪽을 보겠다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조금 기대 가치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고물가가 있고 수출 부분에서도 여전히 뭐 고환율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는 순간에는 이때부터에 대한 마진율들은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공냉식 쪽을 보고 내가 한 번 더 투자를 하고 싶다라면 현재 구간은 좀 아직까지는 프리미엄이 좀 높게 책정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약 10만 원 선 정도에서 다시 한번 조정이 왔을 때면은 한 번 정도 매수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냉난방 공조 시스템 쪽에서 내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이제 몰빵 투자를 하시는 건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액침 냉각 정도 한번 뭐 가치주로 한번 이제 기대 가치를 한번 걸어보시면서 비중은 조금 액침 냉각을 좀 적게 잡으시더라도 여기에 대한 리스크 해지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LG전자 지금 신용장고가 지금 이날 이 공냉식 공조 시스템 부분에서 이제 기대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저는 한 10만 원 정도 선이 이제 매수가 적정하다고 보는데, 만약에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기대 가치를 높게 보신다 하더라도 일단 목표가는 이 11만 원 선 회복을 초점에 두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와, 오늘 진짜 상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LG전자 정말 관심 많은 종목입니다. 냉각 시스템이 부각을 받게 되면서 이 종목이 이렇게까지 급등할 수 있구나. 정말 오랜만에 급등세를 본 종목인데요. 10만 원 구간까지 다시 한번 내려오게 된다면 담아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가전 섹터랑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공기 냉각 같은 부분에서 살펴본다면 가전 쪽을 보기에는 경기 침체 부분이 우려가 된다라는 점도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지금 전화 연결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네. 고민이 되실까요?
롯데관광개발 14,000원에 10%인데 네. 추가 매수 좀 하면은 본전까지 올라오겠나 싶었어요. 롯데관광개발 오늘 참 좋은 시세를 보여줬는데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시청자님? 한참 됐어요. 한참 되셨죠. 예.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하고 싶으시다. 그러니까 이걸 결국에는 수익으로 빠져나오고 싶다라고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네, 롯데관광개발입니다. 지금 오늘 부각을 받았던 종목이긴 한데 여전히 평단가까지 오기에는 좀 높은 부담감이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데 매수를 더 담아봐도 괜찮은 종목일까요? 일단 매수하기에는 비중이 일단 10%시고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관광주에 대한 부분들의 수혜는 이제 우리가 해외 여행객이 많아질 때, 그러니까 주요 이벤트가 있을 때 이제 기대가 되는 건데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외국인들보다는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가는 국민들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관광주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보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중국에 관광객들이 계속 이제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매수하셨던 14,000원 시기도 아마 이때, 그러니까 이제 작년 8월 정도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 네. 이때가 이제 단체 관광 호용을 하면서 이제 기대 급등을 했던 거죠. 그동안 이제 관광주들이 사실은 실적이 굉장히 악화됐기 때문에 주가 회복이 좀 더뎠다라는 부분은 좀 인정을 하실 것 같은데 일단 롯데관광개발 추가 매수를 하기는 조금 부담스럽다고 저는 보고요. 오히려 일단 13,000원 선까지 회복 여부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실적도 마찬가지로 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제 저희 외국인들이 20만 주 가까이 지금 이렇게 대량으로 지금 매수를 하면서 좀 수급이 좀 쏠리면서 이렇게 좀 급등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결국 여행 테마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좀 긍정적으로 보느냐 보지 않느냐가 좀 핵심이라고 본다면은 저는 일단 13,000원 선까지의 목표선을 일단 먼저 잡고 돌파한 이후에 네. 이벤트라든가 이슈 혹은 뭐 이제 주가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뭐 현재 여행 트렌드라든가 이런 거를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 구간에서는 매수하시기보다는 보유 의견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추가 매수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우선은 추가 매수 하시지 마시고 지금 갖고 계신 비중 그대로 13,000원 돌파 구간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때 한번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다시 한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네, 롯데관광개발 혹시라도 시청자님뿐만이 아니라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내용 꼼꼼하게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종목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튜브에서 빵빠레님의 종목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MC고요. 그리고 이 종목의 지금 현재 평단가가 2만 원대 갖고 계신데 정확하게는 27,000원이십니다. 비중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40% 상담 부탁합니다. 이렇게 오셨는데 그래도 40% 들고 계시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 평단가랑 엄청나게 크게 차이가 있는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어떻게 대응하면 확실히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뭐 TMC가 지금 이제 특수가스 관련해서도 이슈도 있고 네온가스 그렇죠. 이제 이번에 마이크론에 대해서 이제 공급을 하느냐 이게 지금 이제 논의가 되는 게 이제 기대감을 좀 높이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실질적으로 공급이 허락이 된다면은 이제 주가에 대한 상방을 좀 높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 6월의 이벤트는 아무래도 AI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 WWDC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연례 개발자 회의가 있는데 이때 마찬가지로 애플에서 어떤 발언을 하느냐가 핵심이라고 본다면은 네. 저는 이 AI 폰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언급을 한 번 정도는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서 이제 HBM AI 폰에 탑재를 하기 위해서 이 반도체들을 생산하는 HBM 3대장들이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맞붙게 될 건데 뭐 이때가 어떻게 보면 또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기대를 받을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한 퀄 테스트는 뭐 탈락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결국 이 수요 부분들은 계속 캐파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봤을 때 TMC 같은 경우에도 이 마이크론에 지금 마찬가지로 고객사를 뒀다는 부분들을 주목한다면은 고객사를 두게 된다면은 여기에 대한 기대는 반드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비중은 40%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위치입니다. 아마 추가 매수를 하시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있는데 저는 일단 27,700원이 되시면, 그러니까 원금 정도가 되시면은 일단 비중은 20%로 좀 축소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도 뭐 당연히 리스크 분할의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비중은 20% 내외로 조금 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네온가스 실제로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언급은 안 됐다 하더라도 현재까지는 이제 반도체, 특히나 이제 특수가스 같은 경우에는 뭐 연결 매출이 계속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TMC가 지금 최근에는 주가 변동이 뭐 사실상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연초 대비했을 때 주가가 좀 떨어진 거를 감안을 해보면은 약 25% 정도 이렇게 후퇴를 한 상황인데 25%에서 30% 정도 후퇴를 한 상황인데 지금 매수하셨던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는 메리트는 상당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손절 가격 잡으실 때는 이제 15,000원 선 조금 잡고 타이트하게 잡으시면은 25% 정도 이제 하방 압력 대비를 한 번 더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방 같은 경우에는 24,000원 여기 돌파 여부를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바로 종목 TMC 진단 도와주셨는데 잘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덕호 대표님 힘드실 것 같긴 한데 마지막 종목 한 가지만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사랑님의 종목입니다. 한국콜마 봐볼게요. 49,420원, 15% 확실한 수익 보고 계십니다. 목표가, 손절가 알고 싶습니다. 30%는 익절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계신데 마지막 종목이 이렇게 수익을 화끈하게 보고 계셔서 좀 기쁘게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쯤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일단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중국 소비주들 이제 급등을 하고 화장품 제조 관련 종목들이 좀 급등을 했습니다. 일단 30% 정도 익절하셨다니까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지금 시장이 아무래도 이제 변동 대비를 했을 때 종목 순환을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화장품 섹터 특히나 이제 K뷰티 쪽 같은 경우에는 2월, 3월 넘어가면서 이제 신용잔고 융자가 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좀 많이 높아진 격이 언제부터냐?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2월 중순부터 해서 2월 말까지 이 시점부터 해서 계속 이제 지금 쌓여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RSI 지표나 이런 여러 지표, 단기적인 매매 지표를 좀 보시더라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매물이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30% 정도 익절하셨다는 말은 뭐 기존에 45% 이렇게 굉장히 좀 무겁게 매매를 하시는 스타일인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도 한번 다음 주 정도까지는 한번 보유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대신 이제 익절 라인을 6만 원 선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64,000원에서 6만 원이니까 그럼 약 5% 정도만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제 이때는 익절을 빠르게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오히려 5% 이후에 상승 탄력을 잡기 전에 이 5% 내외에서 계속 이제 움직인다. 좀 어느 정도 지지선을 만들어준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한 번 정도 좀 보유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보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콜마 저는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보유 대신 이제 손절가는 일단 6만 원으로 좀 제시를 드리겠고요. 만약에 이 6만 원 선을 좀 깨진다라고 하면은 저는 일단 이때는 다른 종목을 한번 다시 눈여겨 보시자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손절가도 6만 원입니다. 손절을 하시더라도 지금 확실하게 수익을 보고 오실 것 같아요. 그럼 이쯤에서 다음 주에 이제 6월을 맞이하게 되는데 6월장에 조금 더 현명한 초이스를 위해서 다음 시장 또 대응하는 방법 들어봐야겠죠. 내일장 전략 짚어주시죠. 네, 일단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6월입니다. 오늘이 이제 아무래도 5월의 마지막 장이고 주말이기 때문에 이 효과를 받아서 지금 시장이 조금 일부 혼란스럽게 좀 마감되지 않았나라고 보는데, 그래도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에 대한 수급이 차츰차츰 돌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1조가량 매수를 진행을 했고요. 외국인도 코스닥 시장에서 일부 좀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선물까지도 마찬가지로 들어왔다는 거는 이번 6월에 이슈들을 좀 주목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전략 세분화 필요하다. 특히 이제 기업별로, 섹터별로, 산업별로 그리고 주요 이벤트들 계속 주시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더불어서 이제 지금 해외 경제들도 마찬가지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1분기 GDP가 5.3% 발표가 됐고 IMF에서도 5%로 상향 조정을 했다라는 걸 나오고 이후에 지금 중국 소비주들이 지금 급등을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연결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때문에 이제 외교 관계도 마찬가지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한중일 정상회담 하면서 이제 국내 상장된 중국 주식들이 이제 급등을 좀 하긴 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실적이 안 좋고 또 실적이 안 좋거나 혹은 주가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동 대응은 좀 충분히 유념하시자 말씀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증시를 떠나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한국 시장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중국에 직접 투자하겠다라는 주체들도 분명 나올 것이고요. 이번에 일본이 엔화에 대해서 개입을 공격적으로 하기 시작하면은 다시 일본 증시로 또 회귀해야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일단
수급과 펀더멘탈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점검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세 번째, 제가 아까도 계속 얘기 드렸습니다. 6월은 이벤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변동이 빠르고 순환매가 많은데 지금 갖고 계셨던 종목들이 아마 파란불이 있는 종목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오히려 저는 이때가 뭐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실 분들은 현금 여력이 어느 정도 그동안 보유하셨던 분이라면 한 번 정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동안 제가 이제 10%에서 15% 정도 현금 보유를 하셔야 된다고 강조를 드렸는데 이번 6월에 기대 심리에 대한 편승 효과로 한 5에서 10% 정도 줄이셔서 이 자금을 조금 잠깐 매매를 하시는 데 활용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벤트 잘 주목하시는 게 결국 이번 6월의 관건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6월장 대응 전략까지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무려 8가지의 종목 상담을 도와주셨는데 오늘 종목 상담 도와드린 거 다 더 많은 종목을 도와드리고 싶어도 시간 관계상 다 해드리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 9시에 또 미스터 진단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 보이는 전화번호죠. 022128-3388번으로 전화벨 울려주시면 상담 친절하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저희 당신의 초이스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